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모든 시트 선택, 그 다음에 A열의 열너비를 1로 바꿔주시고 A랑 1 사이 네모를 찍으셔서 여기서 글씨를 바꿀 건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글씨는 굴림의 11포인트예요. 굴림의 11포인트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작성을 할 때 B4셀부터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1작업 아까 요거 선택 안 했나 보다. 그쵸? 그룹으로 돼 있네요. 이런 경우는 제1작업 지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풀렸다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여기선 도형을 배치랑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작성을 하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삽입의 도형에서는 배치를 골라주시고요. 배치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두 번째 위치에 있네요. 끌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줄 거는 그림자를, 도형 효과의 그림자를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다 이제 글씨를 적을게요. 사무실 비품 현황이라는 글씨를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굵게 노랑으로 주래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세요. 사무실 비품 현황. 얘를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굵게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채우기 색깔은 노랑. 됐죠? 그 다음 이쪽에다가 이제 결제란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셀의 결제란 작성해서 복사 기능 붙이기 해볼게요. 자, 요 아래쪽 전혀 일단 우리가 만든 표랑 상관없는 데다가 범위 잡아서 병합. 여기는 결제, 담당, 팀장, 센터장. 결제는 여기서 세로 쓰기 해서 줄여주시고 결제란은 17획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센터장은 조금 줄일게요. 자, 그러고 범위를 잡아서 모든 테두리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시고 이 부분을 복사는 그림으로 복사, 그 다음 붙일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얘네는 범위를 잡아서 모두 지우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거 B4에서부터 J4, G14, I14를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래요. 그러면 이제 범위를 잡아볼게요. B4에서부터 J4, 그 다음 G14, I14를 채우기를 주황을 줘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비품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두 개 열리니까 닫아버려야 되겠다, 이건. 여기 비품명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의 조건은 목록이 원본은 여기 C5에서부터 C12 영역을 잡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C5에서부터 C12 영역을 잡고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서 비품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이에요. G5에서부터 G12 영역, G5에서부터 G12 영역에 숫자 뒤에 개를 붙이래요. 그래서 G5에서부터 G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는 0이나 샵이죠. 0 뒤에다가 개를 적어주세요. 그럼 몇 개 형식으로 적혀졌죠. 자,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대해 취득가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범위를 좀 잡을게요. F5에서부터 F12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름 정의를 취득가,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주시면은 이름 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하는 건데요. 순위는 잔존가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래요. 그래서 일단 순위를 등호를 적고 랭크 EQ, 넘버는 해당 줄에 지금 보면은 잔존가의 쉼표, 그럼 전체 잔존가 범위에서 F4번 쉼표, 내림차 순이니까 0 적고 괄호 닫고 뒤에다 위를 붙이랬으므로 7번 위에 M% 따옴표 위, 이렇게 적으면 몇 위의 형식으로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어렵진 않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비고인데요. 비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C면 재점검, B면 구매 필요, 그 외에는 공백을 주래요. if랑 left 함수를 쓰랍니다. 그럼 여기다가 if,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됐을 거라 한꺼번에 적을게요. if left 해서 여기는 뭘 구할 거냐면 비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죠. 그쵸? 그러니까 텍스트는 비품 코드의 쉼표, 글자 수 한 글자를 뽑아서 그게 문자 C와 같다면 쉼표 따옴표 재점검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if에서부터 다시 여기 복사를 해서 뒤에다 붙여요. 얘가 B와 같다면 그때는 구매 필요, 그 외는 빈칸을 줘라 하고 괄호를 닫으면 재점검이나 구매 필요 또는 빈칸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B고,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 다음 가구류 보유 수량 합계도 바로 해볼게요. sumif 함수를 쓰랍니다. 자,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보유 수량 합을 구해볼 건데요. 그러면 등호 적고 sumif 해서 range는 조건 범위. 그래서 요 비품 종류가 쉼표 따옴표 가구류인 따옴표 쉼표, 그 다음 보유 수량 합이니까 보유 수량 범위를 잡고 괄호를 닫으면 보유 수량 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 다음 4번. 일단 제가 요거 수식 함수 부분을 다 하고 그러고 좀 쉬려고 일부러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 컴퓨터와 잔존가의 평균. 요거는 반올림에서 1000원 단위로 구하라는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쓰랍니다.
그래서 일단 디에버리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 필드는 잔존과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존과를 찍고 쉼표.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컴퓨터와 잔존과 평균? 컴퓨터의네요. 그쵸? 잘못 적었네. 자, 그럼 비품 종류가 컴퓨터. 요렇게 해서 괄호를 잡으면 요렇게 나와요. 잠깐 오타 좀 고칠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 1000원 단위로 구하라고 했고 반올림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라운드를 씌워서 뒤에다 쉼표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1000 단위를 뜻하는데 3이 공이 3개라서 1000이 공이 3개라서 마이너스 3을 한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구한 거고, 그럼 이번에는 최저 취득가. 자, 요거는 정의된 이름 취득가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민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적고 민. 그래서 정의된 이름이 아까 취득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가의 최저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유 수량. H14셀에서 선택한 비품명에 대한 보유 수량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로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 적고 VLOOKUP. 룩업 밸류는 비품명에 따라. 테이블 어레이는 비품 명서부터 범위를 잡아야죠. 하고 쉼표. 콜 인덱스 넘은 보유 수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뽑아라 해주시면은 보유 수량이 6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조건부에서는 지금 내용을 보면은 보유 수량이 15 이상인 행 전체에 주라고 했기 때문에 행 범위를 먼저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홈에서 조건부 세규칙.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에다 조건이 아까 보니까 보유 수량이, 그럼 보유 수량의 첫 번째 셀을 찍어요. 그 다음 F4번을 2번 눌러요. 얘가 크거나 같다 15 이상 해서 서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꼴은 붉게, 색깔은 파란색으로 줘라.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칠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제2작업에서는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복사해서 붙이래요. 그래서 B4에서부터 H12까지를 컨트롤 C 이거를 이제 제2작업 B2셀에다가 컨트롤 V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확인. 칸 좁으면요 늘려주시면 돼요. 이 칸에 대한 거는 별다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를 뽑을 건데 비품 코드가 B로 시작하거나 5어 조건이죠. 취득가가 300 이상이라는 게 이제 조건이니까 비품 코드랑 취득가를 복사를 합니다. 비품 코드와 취득가를 컨트롤 C 복사해서 B14셀에다 컨트롤 V. 비품 코드가 B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B 별 이렇게 적고요.
취득가가 300 이상이죠. 그러니까 취득가에다가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적어주세요. B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별표를 적었는데 이 별표는 와일드카드 문자예요. 그래서 B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뽑아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저번에 아마 김별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김별은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별김은 김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 별김별은 김이 포함된 모든 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별표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뜻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비품 코드가 B로 시작한다 라고 해서 B별이라고 적은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뽑을 내용을 보시면은 비품명, 비품 종류, 최종 점검일, 보유 수량, 잔존가 요걸 뽑는데요. 그래서 일단 비품명, 비품 종류, 그 다음에 최종 점검일, 그 다음에 보유 수량, 잔존가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B18셀에다 컨트롤 V 붙여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서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좀 전에 만든 조건 범위를 잡고 복사 위치는 복사 위치 범위를 잡아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값을 뽑았다면 이제 표서식을 주는데요. 여기서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을 하래요. 그래서 범위를 잡고 좀 늘릴까요? 홈 탭에서 채우기 없음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6의 서식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 서식에 표 스타일 보통 6번 서식을 눌러서 설정하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3작업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취득가 및 비품 종류별 비품명의 개수와 잔존가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일단은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에서는 제1작업의 범위 잡은 내용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삽입의 피벗 테이블, 여기서 기존 워크시트 위치는 제3작업 B2셀을 찍어 주시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옆에 보면은 이쪽에 취득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가를 끌어다가 행에다 놓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비품 종류 있죠. 그러니까 비품 종류를 끌어다 열에다 놔요. 그 다음 여기 비품명의 개수와 잔존가 평균 있죠. 그래서 비품명의 개수 그리고 잔존가 평균이니까 잔존가 끌어다가 넣으면 이렇게.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일단 취득가 그룹부터 먼저 사야죠. 자, 이쪽에 이 2번 지금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잔존가 집어넣은 거는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니까 값에서는 합계를 선택해서 값필드 설정, 이거를 잔존가의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요 뒤에 괄호를 해서 단위 땡땡1을 적을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만약 출력 형태를 천 단위 구분기호 찍히게 하면서 정수로 하고 싶다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값필드 설정을 먼저 하셔도 돼요. 자, 일단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천 단위 구분기호를 찍겠다 해주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찍혀서 들어가면서 자릿수는 일단 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먼저 바꿔놓고 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자, 일단 2번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취득과 단위원을 그룹화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룹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얘를 조절을 할 건데 처음 시작값은 50만 같죠? 50만. 끝값은 350만. 350만. 그 다음 단위는 몇 단위씩 갔나 봤더니 50만 단위씩 간 것 같... 잠깐만요. 네, 50만 단위? 일단 그렇게 해볼게요. 해서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모양이 어디 보자. 조금 다르네요. 지금 뭐가 값이 좀 잘못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1만으로 들어가 있구나. 이게 그쵸? 이게 그룹에 여기 시작값이 1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닌데 지금 뭐가 하나가 틀렸는데 일단 이 취득가가 제가 잘못 적은 게 있나 봐요. 가구류 부분에 취득가가 그쵸, 요거죠. 네, 잘못 적힌 게 있어서 그래요. 일단 이런 경우는 값을 다시 고치러 가야 되겠죠. 자, 고쳤어요. 그러면 이제 제3작업에 고쳐져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여기서 세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갔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비품 종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는데 여기 출력 형태 보면은 컴퓨터 기타 비품 가구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림차순 정렬하면 내림차순 정렬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하고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시오. 그럼 여기서 분석의 옵션에 가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에 빈 셀 표시에 별별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행총합계 지우라고 했으니까 요약 및 필터의 행총합계 표시를 풀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했으므로 나머지 사항이 이제 틀린 부분들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일단 별표들은 가운데 정렬시켜 주셔야 될 테니까 정렬하도록 하고요.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 아니라 값이 취득가, 괄호하고 단위, 땡땡원. 그 다음 이쪽도 비품 종류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렇게 바꿔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다 설정이 됐나요? 된 것 같죠? 자, 그럼 넘겨서 이제 제4작업 그래프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제1작업으로 가서 일단 범위를 볼 건데 프린터, PC용 책상과 같은 상품이 들어가 있고 보유 수량과 취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비품명, 그 다음에 보유 수량, 취득가, 보유수 이렇게 잡아야겠다. 그죠? 프린터, PC용 책상, 그 다음에 LCD 모니터, 복합기, 사무용 의자, 4단 파일장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삽입에 마찬가지로 세로막대형 시트 이렇게 세로막대형을 골라주세요.
자, 이렇게 뽑았다면은 이번에는 이거를 이동을 해야죠. 자,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사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라고 돼 있어요. 얘를 차트 이동 새 시트, 시트 이름은 제사작업 이렇게 바꿔주시고 시트는 반드시 뒤쪽으로 배치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도구인데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선택하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스타일 1번을 골라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됐죠? 영역 서식의 차트는 글꼴을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 박엽지를 주래요. 자, 그래서 얘를 홈 탭에서 굴림에 11포인트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채우기 효과는 따닥 채우기 질감 채우기 질감을 분홍 박엽지. 그 다음 이제 그림도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채우라고 했으므로 이 안쪽을 채우기를 단색으로 흰색 배경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목 서식인데요. 글꼴을 굴림 굵게 20포인트를 주래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여기 굴림 차트 제목을 컴퓨터 및 가구류 비품 현황이라고 적고 글자는 굴림 20포인트 굵게 글씨 그냥 까만색 해놓을게요. 저는 채우기가 흰색 아까 여기 보면 채우기가 여기 있어요. 흰색 그리고 여기 서식에 보면은 여기 채우기 흰색 요거 눌러도 돼요. 윤곽선도 줄 거니까 까만색 윤곽선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서식입니다. 서식을 보시면 취득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취득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파란색이죠? 어쨌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보세요. 여기서 취득가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고르고 보조축을 지정하겠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은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레이블 값은 여기 꺾은 선에 레이블 값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표식부터 표식을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해서 마름모 크기는 10으로 맞춰주시고 레이블 값은 여기 있는 요 표식을 한 번 더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블 추가하면은 레이블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레이블 값까지 넣었고요. 이번엔 눈금선인데 이 눈금선을 찍어서 오른쪽 그냥 찍어보시면 이쪽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주눈금선 서식.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0에서부터 25개까지 5씩 증가 얘는 0에서부터 400까지 100씩 증가 자 0에서부터 25씩에서 5씩 증가했고요. 여기는 고쳐야죠. 선택하시면 이쪽에 요거 있어요. 축 옵션에 요거 축 옵션 축 옵션으로 가셔서 최소 최대를 조절할 건데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대값이 400만원 주 단위가 100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바꿔주시면 설정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예명을 변경을 할 겁니다. 여기 보유 수량 취득가 부분인데
지금 이 밑에는 취득가 단위원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실 땐 차트 도구 디자인 데이터 선택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여기 취득가를 편집을 합니다.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죠? 취득가 괄호하고 단위 땡땡원 하고 확인.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도형인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삽입의 도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그려주시고요. 끌어서 배치를 하고 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최고 취득가. 자, 요거는 색깔은 흰색, 윤곽선, 그 다음에 텍스트 까만색, 그러고 가운데 정렬 시켜주세요. 그럼 이제 모양이 맞게 됐죠. 다르게 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모양이 같다면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는 눈금선 부분을 보시면요. 얘가 바깥쪽으로 눈금선이 나가 있는데 지금 눈금이 지금 얘는 주눈금 바깥쪽인데 안 보였구나. 그죠? 지금 바깥쪽으로 돼 있네요. 그죠? 돼 있었네요. 실선을 좀 넣을게요. 그래야지 좀 뚜렷하게 보일 것 같아요. 이쪽도 좀 넣어볼까요? 선택해서 축 옵션에서 선을 실선. 그림 영역도 좀 넣어볼까요? 실선. 그리고 요거 점선도 해볼까요? 색깔을 까만색. 요거는 사실 제가 일단 이렇게 설정은 했는데요. 답안을 잠깐 봐야지 확실하겠네요. 잠깐만요. 지금 정답 파일을 한번 확인해서 이 선을 까만색으로 바꿔도 될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답 파일을 불러오고 있고요. 제사 작업에 보면은 정답 파일도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정답 파일이거든요. 일기 전용.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까만색으로 바꾸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두시지 마시고 다음번에 하실 때는 요거를 까만색으로 조금 바꿔서 출력 형태와 같이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정 없는 경우는 이걸 설정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두셔도 무방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